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편선아 정지은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찬진 지부장님과 송민석 부지부장님과의 인터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시간 제한을 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합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연대 지부장 박찬진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이 기해년인데요. 조금 다르게 발음을 해보면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새로운 찬스를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대한항공에 있는 직원들의 인권과 또 노동권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어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직원연대 활동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지부장 송민섭입니다. 지부장님께서 너무 길게 말씀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새해의 큰 복이 직원연대 지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부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제가 이제 내적인 면에서 에너지는 좀 많이 소모가 된 게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근데 이런 우리 직원연대 활동이라든지 또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활동들, 또 사회적인 그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고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회사를 상대로 14년 12월부터 홀로 싸우시다가 18년 7월 지부를 만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관리자님이 나가시고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끊이지 않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밝혀지지 않았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자발적으로 직원연대,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시위를 했던 직원연대에 참여한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직원연대가 그 모임 단톡방이 시작될 때 정말 수술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몰랐고, 그때는 단톡방 존재도 거의 몰랐어요. 근데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 단톡방이 생기고 그 관리자님이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신 거죠. 네, 그분도 활동을 하다 보니 갑자기 회사와 적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도와줄 사람을 찾다 보니 저를 찾으셨고 제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해서 계획이 된 거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최초 공개하는데 그 당시에 수술과 함께 회사를 간다 생각이었어요. 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이제 너무 극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지쳐있던 상태였거든요. 그 몸이 또 안 좋아지니까 더더군다나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회사를 관둬야지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관리자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갈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블라인드나 또 직접적으로 와서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만하면 안 되냐. 너 때문에 우리가 뭐 윗보인다. 저도 잘못한 게 있지만 잘한 것도 있었겠죠. 누군가한테는 커피도 사줬고 누군가가 아플 때 위로도 했지만 그걸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싸우는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외로운가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손길이를 부딪힐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손을 잡았고, 그 이후에 이 직원연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관리자님이 물론 아주 큰 역할을 하셨죠. 그 단초가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아직까지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지금 현재 모임 단톡방을 시작으로 해서 직원연대 지부가 올 때까지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용기 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마음을 저버린 적이 없고 함께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제 진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부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죠?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직원연대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이 블라인드에 나왔던 많은 얘기들을 보면 지부장님에 대해서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갖은 유전 비어가 많이 이제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직접 본인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제 그런 의사는 전혀 없으시고요. 직원연대 집을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시고자 작정하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부장을 도와서 직원연대 지부를 정상화시키고 대한공에 좋은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같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약속. 저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관리자님이 정말 잘하신 거는 결집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저는 계기를 못했을 거예요. 만들었고,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다 그러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박창진이가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죠. 우리가 들러리가 되나 보다라고 그랬을 안 했을 수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랬을 그분 수 때문에 이게 모임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그분이 가진 생각까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나 우리 부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초기 멤버였지만 그 손을 놓칠 수가 없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뭐 거기까지가 사실인 거죠. 네. 이제 노조라는 게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지부장님이 대부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많이 바꾸신 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솔직히 뭐 이 얘기부터 그럼 할게요. 직원연대 시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 시 조직이 관리자님이 뭐 이렇게 뭐 명령을 내려서 다 된 거로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그 편마나나 또 그 장소 섭외 그 시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위를 하려면 그 시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종도 경찰서에 가서 제 이름 쓰고 주민등록 넣고 또 어느 시가 1년 내내 일어나거든요. 빈 곳을 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거기 무대는 크지 않았지만 그런 무대를 마련한다든지 또 거기에 있는 우리 가이드 같으신 분들을 섭외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정말 현장에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때는 저는 정말 제 역할을 그냥 뒤에서 돕는 걸로 하려고 했고 나서질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게 박창진이 했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서서 사회만 본 것만 잘난 척했다라고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회도 제가 볼 생각이 없었어요. 뭐 단톡방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톡방 안에서 있었던 일이 가령 뭐 오늘 사회 보시겠습니까? 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나오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왔고 또 뭐 이런 거 뭐 이런 트럭 가지고 올게 했는데 트럭 안 들어가고 그렇죠. 스피커가 있다 그랬는데 스피커가 없고 집에서 쓰는 거 이상한 스피커 그럼 밤 12시에라도 제가 이제 그걸 만들러 가야 됐었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공을 내세우고 싶지도 않았고 관리자님이 주목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이제 오해가 있고 그게 음매로 넘어가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밝히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왜 우리가 민주노총이 선택이 됐고 왜 노조로 발전이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박창진 혹은 송 부지부장의 야망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직원연대라는 집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의 논의 끝에 네. 노동자가 노동권을 제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 노조다라고 해서 노조로 간 것이고 자 그러면 기존에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있는데 또 다른 노조를 만들 것인가 상급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노조로 갈 것인가 무상급단체로 갈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한 과정에 다수의 의견이 민주노총으로 가자 또 노조를 만들자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 따라갔지. 뭐 소위 말해 지금처럼 두 분처럼 사회를 본 거지 제가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네. 저도 사회 봤어요. 학대 운영이 만들 때 사회 봤지 뭐. 그런가? 저한테 욕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현재 지금 회장 일가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을 또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 일반 노조는 한국노총이 있으니까 우리 지부는
이제 민주노총 산하에 있어야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그 시기가 관리자님의 그 순수함을 이제 지지하던 그런 세력이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순수함이라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지켜준다든지 그때 이미 노조가 나오기 전에 우리 부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으로 네. 내려가시고 제주로 내려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그 순수함만으로는 순수함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항상 이제 그 말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순수하면 그냥 동호회나 하고 말아야죠. 노동조합은 목적을 가진 단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노동조합인데, 거기에 순수함을 결부시키는 건 일단 제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회사가 자선단체가 아니고 이익단체인 것처럼 노동조합은 어떤 뭐 순수한 모임이 아니라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쓰는 곳이지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순수함을 부르짖던 분들이 이제 노조를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그러니 니네들이 노조를 했으니 나는 이제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조합원들을 봤을 때의 제 생각은 진짜 순수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인 거지. 우리의 처음 목적대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같이 한번 힘써보겠다고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이 정말 순수한 분들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저도 여기에 말을 덧붙이자면, 그 직원연대가 했던 행동은 벌써 시위라든지 광화문에 나와서 조영호 일가가 물러나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때도 청와대 이런데 국회 가서 다 우리가 진정을 일으켰다라고 했던 게 벌써 정치적인 활동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박창진이 정치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노조에 가입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토양 자체가.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 관리자님께서 이렇게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저 또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제 저도 안 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첫 집회를 할 때도 저는 다르게 봤어요. 분명히 회사는 사찰을 나올 것이고, 사찰을 당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또 음해를 당하게 되고 어떤 왜곡된 불이익들을 이제 당하겠죠. 또 바깥에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관리자하고 다툼이 있었지만 저는 국회를 찾아가서 그 당시 그 을지로위원회라든지 또 정의당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환노위에 계신 분들한테 꼭 와서 우리를 지켜달라 했을 때, 그분들이 처음에는 왜 우리가 왜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2001년부터 쭉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 회사 내에 노동권이라는 게 심각하게 왜곡돼 있기 때문에 안 오시면 분명히 우리 여기에 참석한 직원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게 요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렇게 국회의원들까지 참석을 하게 되면 보호막이 되고 그나마 그들이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론에 왜 제가 그때도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미리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와주십시오. 근데 그거의 목적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재벌 일가를 타도하자는 어떤 뭐 노동의 문제, 뭐 어떤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한항공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영진의 문제가 있고, 이건 인권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땅콩해양을 봤다시피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거지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셔서 취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보호막을 만든 거죠. 그것이 정치적인 활동이었다라고 비난을 한다 그러면 뭐 달게 받겠으나, 여러분들이 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박창진에 대해서도 쟤 뭐 세월 지나고 TV 몇 번 나오니까
살아났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 제가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없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연대 지부는 끝까지 저 지부장, 부지부장 또 우리 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지만 끝까지 어떤 정치적 수단이든 또 어떤 연대를 통해서라도 우리 조합원은 끝까지 보호한다. 옛날처럼 갑자기 뭐 어떤 직원을 사찰해서 예전에 뭐 땅콩을 먹었다, 예전에 어떤 말을 했다, 그래서 성희롱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원들을 판면시키거나 또 어떤 정말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에 내몰리게 만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을 하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슈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 연대의 힘이 뭐고 그 정치적인 게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 조합원들한테 증명하고 함께 나갈 거니까 이걸 보호막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부장이면서 내부는 돌보지 않고 대외 활동만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거 의의가 있습니다. 저 할 말 너무 많습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부가 발족하자마자 물론 그 이전에 실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님 만나셨죠, 같이? 예. 누구 때문에 만난 겁니까? 지부장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처음 만나자 뭐라고 그러셨나요? 박창진 씨 전화 계속 했는데 왜 안 예. 받으셨어요? 예. 그랬죠. 예. 예, 실은 고용노동부 장관님, 김영주 장관님, 이전 이제 장관님 계실 때 취임하자마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때 수술하고 뭐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막 직원한테 시위가 이어지면서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적어도 우리가 노조가 됐으니 고용노동부에 얘기는 해봐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라고 해서 이제 연락을 되게 됐고 그래서 김영주 장관님께서 흔쾌히 만나자고 해서 당시 이제 송 부지부장님, 유 부지부장님 저 이렇게 가서 만나게 됐고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왜 대한항공에서 지금 계속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냐. 특히 객실부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고 그 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불만이 골마져서 시까지 된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 그러면 아니 왜 인원이 부족해요? 휴가는 못 가요? 라고 얘기가 나왔고 휴가조차 못 가고 있다. 특히 우리 여승무원 같은 경우는 여성권의 하나인 생유조차 못 쓰고 있다. 아니 생유를 안 줘?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가 발단이 돼서 대한항공의 창사 이래로 최초로 고용감독관들이 와서 실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물론 아시다시피 고용감독관이 이 검찰들처럼 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미흡한 조사였지만 그걸 단초로해서 요새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처럼 휴가 제도도 조금 바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네. 하게 됐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우리가 내부를 안 보고 있는 건 아니다. 또 우리가 끊임없이 내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뭐 특히 객실부 같은 경우는 호텔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성명서를 내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1노조가 아니에요. 제1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권이 없어요. 항상 우리 회의할 때 제일 큰 주제는 박창진이가 어디 가서 방송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제일 크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 협상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부장님의 대외 활동은 내부를 돌보는 활동이다.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게 뭐 내부를 이제 블라인드에 나온 말이었죠. 뭐 내부를 돌보지 않는다, 외부만 활동을 한다, 뭐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합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직책 중에 뭐 조직국장도 있고 정책국장도 있고 대외협력국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 전체가 조합을 위한 행동이죠. 대외협력국장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외부 활동을 외부에 연계된 일들을 한다고 치면 그건 외부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건 조합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정책국장이든 조직국장이든 내부에서 조직을 만들고 내부 정책을 이제 조율하는 거 이거 외부 활동, 내부 활동이라 그냥 조합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 중에서
주로 이제 언론에 많이 드러나고 외부 인사들을 만나고 외부 단체들을 만나고 하는 것만 보다 보니 뭐 외부 내부를 따지는데 사실은 그 모든 조합 활동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바깥쪽에서의 도움을 끌어내는 일이 일단 최우선이었고 조합일을 한 거지 외부 활동을 한 건 아닙니다. 조합일을 한 거고요. 그것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네.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대한항공에 거대 노조가 있잖아요. 독과점인 노조가 있잖아. 그러면 저희에게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진짜 극소수가 있지만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뭘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답은 간단 명료해질 것 같고요. 그게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배성 논리가 아니냐라고 답이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로 정말 저희 이 조합 간부들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두 분도 가정이 있으시고 큰 사모님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근데도 이 대오픈 날 쉬는 날 나와서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1월 달부터 11월 중순부터였나요? 거의 뭐 RF 때문에 정해진 대우표에 어떤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지만 나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모 간부님의 또 징계로 인해서 뭐 시위 현장도 가야 되고, 또 그거에 관련된 논의도 하러 가야 되고, 정말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보다 더 여건이 좋고 지금 그 거대 독과점 노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의원과 회사가 보장한 3,000시간이 넘는 상근 시간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그분들은 우리의 권위, 땅콩향 사건 났을 때 박창진이나 뭐 우리 내부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 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답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임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응원도 좀 해주시고, 가다가 초코바이라도 하나씩 건네주시면 오고 가는 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노조는 이제 노조 사무실이 있고 상근 직원이 여러 일을 처리해주는 반면에 저희 간부들, 특히 지부장님, 부지부장님 다 이런 개인적 일들을 직원 없이 혼자서 스스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지부가 저희 조직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외 활동을 이렇게 해보면 현재 지금 우리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에 대해서 외부에서 가지는 시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생기고 나서 노조가 급격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노조를 만들었던 이제 주동 세력이었던 분들하고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항공 직원연대 때문에 우리가 노조를 만들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고, 뭐 아까 고용노동부 장관님 말씀도 드렸지만 대외에 계신 분들이 대한항공 노조 하면은 대한항공 직원연대를 먼저 생각하시고 꼭 저희한테 먼저 전화가 온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잘 다듬어서 확장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 여러분들도 많은 긍지와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개인적 질문이긴 한데요. 이 박창진 지부장님이 개인이 싫어서 직원연대 노조에 가입하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인스타 사진도 후배들 시켜서 찍었다 이런 말씀이 좀 있거든요.